시대가 변하면서 강한 무술이나 격투술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동양 무술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 이후에는 주짓수 같은 실전 지향 무술이 빛을 봤으며 지금은 상대방의 기술과 움직임을 아예 봉쇄해버리는 레슬링이 1대1 싸움에서 최강이란 평가를 받고 있죠. 오늘은 중학생 때부터 스파르타식으로 키운다는 레슬링 강국, 미국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이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헨리 카르로스 세우도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세계 제일이라고 감히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세우도 선수는 1987년생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생입니다. 현재까지 17전 15승 2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의 특이한 스펙은 바로 그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 레슬링 국가대표로 참가해서 전 세계를 꺾고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금메달 5개와 동메달 1개를 갖고 있습니다. 종합격투기로 전향한 후에는 WFF 초대 벤텀급 챔피언, UFC 2대 플라이급 챔피언, UFC 7대 벤텀급 챔피언, 그리고 현재 UFC 플라이 타이틀 방어 1회를 성공한 선수입니다. 송도간 공수도로 타격을 연마하고 레슬링으로 그래플링을 배운 헨리 세우도 선수. 그는 현재 UFC 플라이급과 벤텀급 벨트를 동시에 들고 있으며 UFC에서 동시에 두 체급 벨트를 들고 있는 네 번째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우도 선수의 UFC 주요 경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르입니다. 저희 채널이 구독자 10만 명을 넘기고 유튜브로부터 실버 버튼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청자분들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차도르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운동 인증 영상, 격투기 강좌, 그리고 격투기 하이라이트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지 어느덧 5년, 레슬러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세우도는 종합격투기로 전향합니다. 다만 격투기로 전향한 초반에는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라는 대단한 타이틀에 비해 경기력은 그다지 대단하지 않아 데뷔 후 10연승을 거두었으나 큰 명성은 얻지 못합니다. 비록 판정승이긴 하나 UFC 입성 후 4연승을 거두며 챔피언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싸울 기회가 격투기 데뷔 3년 만에 주어집니다. 역시 천재답습니다. 첫 번째로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치룬 타이틀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열린 UFC 197, 이날 세우도 선수는 챔피언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플라이급 챔피언 벨트를 걸고 싸웁니다. 이 경기는 사실 기대와 달리 매우 허무하게 끝난 경기였죠. 초반에는 세우도가 존슨을 테이크다운 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외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량의 한계를 넘을 수 없었는지 세우도는 존슨에게 클린치에 이은 니킥의 앞면을 가격당하면서 1라운드 2분 49초 만에 니킥과 펀치로 인한 처참한 TKO 패배를 당하고 말았죠. 이때 존슨은 무려 8차 방어전이었는데요. 존슨은 실력에 비해 지루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던 선수인데 이번 경기로 피니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2016년 12월에 28승 5패의 조세 베나비데즈와 붙습니다. 플라이급을 대표하는 상위 랭커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쳤는데요. 심판의 스코어 카드는 근소하게 베나비데즈 쪽이 높았고 1라운드에서 세우도의 지속적인 로블로로 감점을 당해버리면서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로블로로 인한 감점이 없었다면 세우도가 이겼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실제 채점표를 살펴보면 28대 29, 30대 26, 29대 27로 굳이 감점이 없었어도 판정으로 경기가 갔으면 결과는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10연승을 이어가던 세우도 선수는 존슨 선수와 베나비데즈 선수에게 연속으로 패배하면서 2연패라는 상당히 뼈저리는 기록을 남기고 상위 랭커에겐 손도 못 쓰는 선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지난 2016년에 가진 이 두 패배가 지금까지도 세우도 선수의 유일한 두 패배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경기를 기점으로 세우도 선수는 갑자기 터미네이터급으로 강해집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의 공백을 깨고 2017년 9월 UFC 215에서 세우도는 윌슨 헤이스 선수와 싸우게 됩니다. 세우도는 자신의 연패의 이유를 전략의 실패라고 생각했는지 이 경기부터 파이팅 스타일이 상당히 바뀝니다. 그동안 레슬링에 큰 비중을 둔 세우도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가라테 느낌의 자세를 잡고 눈에 띌 정도로 상승한 타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경기를 운영합니다. 킥, 펀치, 니킥,
그리고 레슬링까지 보여주며 종합격투기 선수다운 경기력으로 헤이즈 선수를 털어버리며 2라운드가 시작한 지 20초 만에 정확한 펀치로 헤이즈를 다운시키고 곧바로 따라 들어가 파운딩으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세우도 선수의 변신으로 플라이급 선수들은 다시 긴장을 하게 되고 UFC는 세우도 선수에게 플라이급 블루칩이라며 급부상하고 있는 서지오 페티스에게 던져줍니다. 이 경기에서 세우도 선수는 레슬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타격에서도 페티스 선수를 압도하며 3라운드 내내 경기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큰 액션이 있었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3라운드 내내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주며 가볍게 승리를 따내며 자신은 상승세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기에서 세우도가 자신이 이기면 우승 보너스는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의 희생자들을 위해 기부할 것이라며 매우 아름다운 발언을 했었죠. 캘리포니아 화재 당시 세우도 선수는 호텔에서 자다가 화재 소식을 듣고 잠결에 2층에서 급히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우도 선수는 약속대로 자신도 겪었던 이 화재의 피해자들에게 파이트머니를 기부하며 대인배스러운 면모를 보입니다. 이후 세우도 선수의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팬들 눈에 잡히기 시작했고 이를 눈치챈 UFC는 세우도 선수에게 2년 전에 리벤지를 할 기회를 주며 아직도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던 드미트리우스 존슨과의 2차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매치가 성사된 이유는 존슨과 TJ 딜라쇼의 슈퍼파이트가 번번이 틀어졌기 때문인데요. 존슨이 플라이급에서 12차 방어전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특별한 적수가 없었던 상황이라 세우도가 어부지리로 타이틀 도전권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세우도가 과거에 비해 실력이 일취월장했다고는 하지만 존슨과의 1차전에서 압도당했던 전력이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존슨의 무난한 12차 방어가 예상되었던 경기였으며 도박사들과 전문가들도 존슨 선수의 압승을 예상했습니다. 1차전 때 곧바로 스탠딩으로 대응했다 털렸던 모습과는 달리 세우도는 존슨을 그라운드에서 오래 괴롭혔고 타격에서도 존슨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존슨의 장기인 무한 스태미너로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존슨에게 유리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5라운드 내내 세우도는 전혀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매우 수준 높은 공방전까지 펼쳤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극강의 챔피언 존슨은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죠. 존슨은 세우도를 킥으로 괴롭히는 것은 기본이었고 무승부를 줘도 무방할 정도로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경기는 종료됩니다. 심판은 세우도의 스플릿 판정승을 선언하여 세우도가 과거의 굴욕패를 서력함과 동시에 존슨의 11차 방어에 달하는 장기 집권을 끊으면서 새로운 UFC 플라이급 챔피언으로 거듭납니다. 세우도는 UFC Fight Night 143에서 벤텀급 챔피언 DJ 틸라쇼를 상대로 플라이급 방어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달리고 있던 딜라쇼의 압승을 예상했으나 그에 불구하고 1라운드 31초 만에 초살되었고 세우도 선수는 도전자를 바로 KO시키면서 1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특히 타격에 물이 오르고 각도와 스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를 받은 딜라쇼를 타격으로 앞서고 펀치로 TKO를 받아낸 세우도 선수 정말 대단했죠. 이 경기가 사실 더 대단한 이유는 오늘의 경기상을 받은 것은 물론이며 TJ 딜라쇼 선수는 EPO라는 적혈구 생산량을 어마어마하게 늘려주어 조금 과장하자면 무한 체력으로 만들어주는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됩니다. 약물러를 이겨버린 세우도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게 TJ 딜라쇼가 약물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타이틀을 반납하게 되고 벤텀급 타이틀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세우도는 자신의 타이틀에 도전한 딜라쇼 선수의 체급인 자신보다 한 체급 위인 벤텀급 벨트에 도전할 천운의 기회가 생깁니다. 그 상대는 바로 말론 모라에스 선수였는데요. 말론 모라에스는 WSOF 시절부터 세계 최강 벤텀급 타격가라 칭송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조제 알도의 폭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타격을 보여주는 벤텀급 랭킹 1위인 말론 모라에스와 세우도의 경기는 2019년 6월 초에 열린 UFC 238의 메인 이벤트에서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세우도는 1라운드에서 현저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라에스의 승리를 예상한 팬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죠. 세우도는 모라에스의 빠른 레그킥을 지속적으로 맞으면서 방어에도 실패를 하고 스탠딩 공방에서도 계속 밀려 결국 1라운드를 모라에스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가면서 세우도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합니다. 1라운드처럼 스피드를 이용한 파이팅이 아닌
거친 인파이팅 전략으로 경기를 끌어나가면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죠. 세우도는 갑자기 거칠게 돌격하면서 묵직한 펀치들로 지속적인 압박을 모라이스에게 가했습니다. 안면 타격을 성공시킨 후 체력이 떨어진 모라이스를 타이 클린치에서 니킥으로 2라운드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버립니다.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자신의 주특기인 테이크다운으로 모라이스를 그라운드에 가둬놓는데 성공하면서 아나콘다 초크로 서브미션을 시도합니다만 피니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방어를 잘 못하는 것을 눈치챈 세우도는 연속적인 파운딩을 날리며 3라운드 10여 초를 남긴 상태에서 심판이 경기를 말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이 경기로 세우도는 2체급 동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옥타곤 내 인터뷰에서 자신은 올림픽 챔피언, UFC 플라이급, 벤텀급 챔피언이라면서 트리플 챔피언이라며 환호를 할 정도로 세우도 선수의 승리는 격투계에 큰 이슈가 될 만한 승리였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헨리 세우도 선수의 파이팅 스타일을 짚어보겠습니다. 세우도 선수는 앞서 말했듯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레슬러답게 최고의 레슬링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다양한 레슬링 기술 중에서 특히 인사이드 레그 트립 이라는 안다리 걸기를 사용해 테이크다운을 잘 이용하는데요. 드미트리우스 존슨과의 경기에서도 이 인사이드 레그 트립을 몇 차례 성공시키면서 쏠쏠한 재미를 봤습니다. 테이크다운뿐만 아니라 일명 개비기, 유리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이죠. 개비기도 상당히 능한 편이라 수많은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차원이 다른 레슬링 실력으로 눌려주는 것도 특기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매우 강력한 레슬링의 가라데 스타일에 타격뿐만 아니라 종합격투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올라운드 파이터 헨리 세우도 선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체급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고 있는 묘안되는 선수로서 과연 이 선수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 경기를 보여줄지 큰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